한 3년 전인가? 제가 어느 날 문득 음악을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 플레이리스트가 꽤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구나. 꽤 오랫동안 새로운 곡을 추가한 게 없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그때 되게 놀랐어요. 아, 내가 새로운 노래를 발굴하는 게 좀 귀찮아졌구나. 맨날 백날 첫날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그게 좀 실증이 난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게 새로운 노래를 찾아 듣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없어졌구나.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영화도 원래는 좀 새로운 영화 보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러기보다는 내가 재밌게 봤던 영화를 한 번 더 보는 걸 더 선호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동네, 뭐 요즘 이 동네가 뜬다더라 해도 그 동네 별로 안 가보고 싶고 요즘 이런 맛집이 유명하다더라 그래도 별로 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늘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즐겨하고 거기에 되게 호기심을 느끼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재밌는 계획을 세운 게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평생 안 해본 걸 해보자. 아주 사소한 것도 좋다. 뭐 안 먹어봤던 음식을 먹어보는 거, 뭐 이런 거여도 좋다. 근데 꼭 한 달에 한 번은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뭐 스페인어도 배워보고 꽃꽂이도 해보고 뭐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약속을 또 못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는 날입니다. 제가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지만 어쩐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부담이 돼서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오늘 뉴스를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인생 첫 북토크는 김금희 작가님의 첫여름 완주라는 작품과 함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아마 좀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배우 박정민 님이 만든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전작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배우님이 내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많은 매체에 나와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 책이 좀 뜻깊은 게 박정민 배우님의 아버지가 시각장애가 있으셔서 종이책을 읽기가 좀 힘드시대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내가 오디오북을 기획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책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으로 일단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음성화해서 오디오북으로 만드는 경우는 있더라도 이 책처럼 애초에 처음부터 오디오북으로 기획돼서 나온 책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민 씨가 김금희 작가님한테 내가 이런 취지로 오디오북을 기획하고 있는데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직접 제안을 줬다고 해요. 김금희 작가님이 이동진 평론가님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화를 굉장히 잘 써요. 캐릭터가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디오북을 기획했을 때 김금희 작가님을 박정민 님도 떠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북토크에 가서 마스크 끼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엔 여기가 너무 소규모고 또 이렇게 일렬이 아니라 작가님을 가운데 두고 디귿자로 둘러앉는 형태였어요.
낭독회, 이게 오디오북이니까 낭독회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작가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만났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만난 적은 없죠. 근데 작가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니까. 근데 이제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저를 좀 아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다 하는 바람에 모두에게 저의 이제 정체를 들키게 됐고, 작가님은 저를 아나운서 출신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를 아나운서 출신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내레이션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계속 어필을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하이라이트, 중요한 부분이었던 한 장면을 제가 읽게 됐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서울로 오고 나서는 여름이랑 비를 기다린다? 비가 처마에서 떨어질 때, 우두두 우두두 우산을 뜯듯이 빗방울이 쏟아질 때, 그럴 때 나는 겨우 숨을 쉬어. 여기도 별다른 곳이 아니구나. 여기도 비 오는 곳이구나. 여기도 별 수 없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눈물겨운 안도감인지 다른 사람들은 알까? 네, 이거였습니다. 김금희 작가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왜 좋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일단 재밌어요. 책을 읽다가 오늘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어떻게 되는데 다음 화는 어떻게 되는데 전개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해서 좀 읽게 만드는 그런 작가님이에요. 최근에 그 박정민 씨가 성혜나 작가님의 홍모노라는 소설을 추천사를 썼는데 그게 되게 화제였거든요. 넷플릭스 외부냐 성혜나 읽으면 되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 무조건 한번 읽어보고 싶잖아요. 얼마나 재밌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근데 저한테는 김금희 작가님이 그런 분이에요. 넷플릭스 외부냐 김금희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정말 김금희 작가님 소설은 그 스토리가 너무 재밌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캐릭터가 하나하나 살아있기 때문에 나도 소설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읽어보고 싶은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하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이 책도 있고 이 책 바로 앞에 나왔던 소설이 앞서서 나왔던 소설이 대원실 수리보고서라는 책인데 이게 이동진 평론가님이 추천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읽히고 또 호평도 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옛날 작품 중에서는 저는 경애의 마음이라는 소설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김금희 작가님의 인스타에 따르면 제가 작가님의 인스타를 염탐하거든요.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미리 읽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좀 쑥스러웠지만 북토크 가길 참 잘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작가님도 누구나처럼 단 한 번의 삶만 살 텐데 근데 어쩜 이렇게 꼭 그 하나하나의 인생도 진짜 살아본 것처럼 쓰실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헤어지면서 작가님한테 이제 사인도 받았는데 사인 받았어요. 사인을 해주는 순서가 있었어요. 한민용 앵커님께 우리 슬픈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 슬픈 얘기는 하지 말자도 이 책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좋아요. 근데 어쨌든 작가님이랑 헤어질 때 혹시 방송국이나 앵커, 기자 이런 캐릭터가 나와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달라 이렇게 좀 찝쩍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내 눈을 반짝이시면서 이거는 작가님이 이제 당신 인스타에 스스로 밝히신 내용이라 저도 스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방송국을 배경으로 좀비 얘기를 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작가님이 방송국이랑 좀비는 좀 안 어울리죠?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니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고 정말 나중에 방송국 좀비 얘기를 쓰시게 되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작가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여러 삶을 잘 알고 만들어내시는 건지 그 비밀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무언가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며
언제적 노래야? 초상권 있습니다. 네, 너를 이제 다음 거 해볼까? 다음 거 해봐. 좋아. 이 노래는 진짜 잘 모르는데. 이거 되게 옛날 노래 아니야? 누가 왜? 이런 노래 든 거야? 너 이랬다가 장현철님의 팬들에게 플레이리스트에 새로운 노래를 담아본 지가 언제야? 왜 담아? 좋은 노래 없는데 요새. 있는데 못 찾는 걸 수도 있지. 얼마나 신나. 드라이브 하는 맛이 나.